네, 저는 이번 국회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이 종북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기억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저 사람이 종북이다,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미디어편에 저기 변희재 대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당시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한테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그쪽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종북 논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2014년 12월 달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그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그 위men 크로스 DMZ라고 그 미국에 있는 것도 종북 단체가 있어요. 그 친구 제가 2011년에 제가 그 사람들의 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해서 그게 종북행위다. 라고 칼럼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지금도 뭐 서울중앙지법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소송 대리를 맡은 이은철 변호사님 아주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북 세력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정치 용어인데요. 대체로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규정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북한의 체제와 사상 이념 및 각종 대내외 정책을 추종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의 주체사상, 성군사상, 혁명적 수령관, 흔히 수령론이라고 합니다. 그 유일사상 체계를 신봉하고 북한의 각종 대내외 정책을 수용하며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과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 독재 정권의 이익을 실현하는 자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북파로 볼 수가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여기 뭐 두 분의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우리 지금 박인환 변호사님 잘 아시기를 믿습니다만 우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과거에 간첩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4.15 총선에서 이번에 특히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이제 과거에 이적 단체나 주사파 단체 그리고 극렬한 반미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전향을 안 하고 뭐 대충 뭉개고 그런 예컨대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하겠다. 뭐 이런 명시적인 어떤 그런 발언도 없고 대충 뭉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 국가가 패망하는 데서 결정적인 것이 내부 요인, 거의 내부 요인이고 그중에서 내부의 적입니다. 종북 세력은 확실한 내부의 적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외부 요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북 세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친북 세력은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통일되면 북한 핵 그거 우리 건데 우리 민족의 것인데 이거 좋은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핵을 그냥 놔두라, 뭐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연한 민족적 동질감에 기초해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의 노선과 정책을 수긍하고 호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분은 북한이 많이 퍼줘야 된다. 퍼주다 보면은 뭐 북한 주민한테 이익이 온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예컨대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같은 이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국제규범상 지금 현재 유엔 제재하고 이거를 고려해 보면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
진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거나 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종북 세력과 같은 법률 위반자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하고 달리 일반 국민들이야 퍼줘도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 적어도 입법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면은 첫째,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아주 확고부동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 체제를 잘 알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 방안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왜냐하면 헌법 제4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하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친북 세력도 따라서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료집에 3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리한 기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한 자, 예를 들면 북한 정권에 현금과 뇌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들, 이게 안 된다. 그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반하여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이익을 제공한 자, 법률적으로 보면 이적죄나 예적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북한의 북한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거나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자. 과거에 NLPDR 운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 중에 미정향 주사파, 혁명적 사유주의 등등 이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 인권선언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인권선언 본주에서 수용하지 않는 자.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권 문제는 인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어떤 경제적 어떤 그런 잘 살고 못 사는 어떤 그런 격차나 이런 남녀 성별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북한 인권 실태를 비판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인권법 제정을 반대한 자,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반대한 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방해한 자, 유엔 및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의 북한 인권법 및 북한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자, 북한 인권 문제를 속칭 북한의 선개발 후 개선 논리로 궤변을 전파하는 자, 이들도 낙천낙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보 문제입니다만 반미 침묵 활동을 한 자, 그 다음에 북한 핵보유를 비판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속칭 우리 민족끼리 협력을 주장하는 자, 그 다음 기타 남북한 교류 협력 등 모든 남북 관계에서 북한 주민의 이익보다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고려하는 자. 그러니까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하고 북한 정권의 편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 대강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